이렇게 하는데 지금 내용에 빠져가지고 손가락이 느끼는 통증은 안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럴 때 손가락의 통증은 실존한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투명하게 존재합니다. 의식에 의해서 납포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해요. 근데 어떨 때 의식에 의해서 타락되죠. 손가락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혹은 볼펜으로 막 쓰는데 볼펜을 아무도 생각 안 하는데 볼펜이 고장난 거야. 이렇게 비정상적인 일이 생길 때 이러면서 볼펜이나 손가락의 통증이 의식의 대상으로 돼버리죠. 갑자기. 요걸 실존에서 타락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결국 모든 의식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존이란 건 잠시만 존재할 뿐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남자의 입장, 제가 남자니까 남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죠. 어떤 여자를 사랑을 해요. 근데 그 여자가 정말 뭐라 그럴까, 내 뜻에 다 굽혀가지고 말이죠. 내가 하는 대로 다 하면 시녀를 데리고 사는 거지. 저 매력이 없어요, 갑자기. 그렇다고 너무 말을 뒤럽게 안 드리고 그러면 밀고 당기기 하기도 어렵고 저거 뭐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저 여자의 주체성을 온전히 보존하면서 내 여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여자 입장도 마찬가지죠. 저 남자를 내 노예로 삼고 싶지도 않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노예로 삼고 싶다면 사디즘입니다. 예? 그리고 내가 노예 속화되고 싶으면 내가 매조키즘이에요. 예? 둘 다 싫어요. 둘 다 병리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펄펄 뛰는 물고기 그대로 기르고 싶은데 말하자면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오래 존속합니까? 그래서 결혼하고 곧 이혼하죠. 되게 그런 겁니까? 말하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실존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고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은 처음부터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 있어요. 사르트르와 하이데거가 동시에 같이 말하는 건 어떤 것이냐면 인간은 끊임없는 욕망으로서 존재하죠. 결핍으로 존재합니다. 욕망은 결핍에서 비롯되고 근데 그 결핍과 욕망을 채워줄 대상을 찾았을 경우 찾자마자 부인해버립니다. 그 존재를. 시지푸스라는 그 고대 그리스의 신화 사람이 돌을 언덕까지 올렸다가 도로 내려야지요. 또 올립니다. 그럼 부질없는 짓을 해요. 그것 자체가 실존의 부조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인간은 거의 뭐 이제 아까 뭐 동질성도 부여받지 못하고 동일성도 없고 박지도 않고 또 자연과학에서도 그렇고 다 이제 걸레가 됐어요. 속된 말로 진짜 인간 존재라는 건. 이제 제가 너무 비유를 썼습니다만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단일하고 투명하고 알 수 있는 존재로 섣불리 가정을 해왔다는 거예요. 예? 진리라는 것도 그렇고 진리, 인간, 인식, 지각 이런 모든 근대 철학의 용어들이 전부 부서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 소시루와 프로이트는 전혀 다른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지금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거기서 드디어 20세기의 철학자들은 이미 그런 식의 체계화 방식을 다 부인을 하고 새로운 방식을 찾습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구조주의인데요. 자, 구조주의란 말은 뭐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어렵고 그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인간을 인식의 중심에서 탈각시켜버리는 겁니다. 여태까지 인간 중심적인 걸 너무 가정을 해왔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밀하게 말해서 인간을 탈각시켰다기보다는 이성과 의식을 탈락시킨 겁니다. 무의식을 구조각시키고 인간보다 언어 구조를 중심에 넣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말을 하죠. 그럼 제가 말을 하는 건 나름대로 장문입니다. 주어서로 관계 맞추죠. 뭐 어쩌고저쩌고 제가 무슨 뭐 데카르트가 어떻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데카르트가 제 사람입니까? 이미 역사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데카르트가 무슨 말을 했다. 이 문장을 제가 구사하죠. 이 문법을 제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제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지도 않은 문법과 내가 만들지도 않은 어휘를 가지고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이 제 겁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무슨 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나와 언어를 비교해보죠. 나라 그러면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사유, 좀 더 멋지게 사유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흔히 상식적으로 사유가 있으면은 어떤 생각할 거리가 있어. 그리고 그거를 언어로 어떤 의견이 있어요. 그런 걸 옆 사람이든 말로 표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은 언어 구조가 나를 이용해서 뭔가의 발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단어도 아니고 내가 만든 어휘도 아니고 내가 만든 문법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게 뭡니까? 저는 책을 썼지만 제 책으로 저작권을 받으면 안 돼요, 사실. 예? 내가 만든 단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다루는 내용도 뭐 철학자들의 내용이지 내 거 아니에요. 예? 태양 아래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언어가 실제로 그래서 라칸 같은 사람은 언어 자체가 구조화되어 있다. 욕망과 똑같이. 언어가 나라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꾸로 봐야 돼요. 자, 그거를 조금 더 분석시키면 이제 구조주의에서 미셸 푸코라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는 그 전까지 모든 인식은 사물이 있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예? 사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 파란 하늘이 있으면 파란 하늘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소시류의 구조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건데요. 파란 하늘이란 사물이 있고 파란 하늘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그죠? 파란 하늘을. 근데 사실은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쭉 전개해온 말과 사물의 과정을 보면 과연 사물이 먼저 있고 그걸 말로 형용하는 것이 그 다음이냐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 지구는 46억 년 전부터 태양 주위를 돌았죠.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의 말은, 담론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래, 제대로 고대 그리스에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구나라고 말했다가 중세 천년간엔 아니야,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말했다가 그 다음엔 다시 또 지동선에 나서 지구가 돈다고 얘기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물은 그대로인데. 에? 그죠? 광기라는 거, 인세인, 미친 거라는 걸 중세까지만 해도 예지적인 재능이라고 얘기했어요. 찬양을 했습니다. 근대 오면서는 정신분석학이 생기면서 사회에서 격리하는 걸로 담론이 바뀝니다. 그럼 그 정신병이라는 그 사물, 그것도 하나의 사물인데 그런 사물을 결정하는 게 말입니까? 아닌 게 된 거예요. 그 사물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이 결정하는 거예요. 말의 텍스트 혹은 콘텍스트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주의에서 프레젠스와 앱전스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프레젠스를 보는데 익숙합니다. 눈에 드러난 것만 봐요. 근데 사실 그 의미를 결정하고 개념을 정의하고 사물의 의미를 결정하는 건 부재입니다. 숨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죠. 노래방에서 부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노래만 듣죠. 노래는 드러난 것이거든요. 반주는 안 들어요. 반주는 숨은 거예요. 그럼 반주는 어떻게 존재를 증명합니까? 반주를 꺼보십시오. 꺼보시면 반주가 없네 이런 걸 알게 돼요.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구조, 소시류가 말하는 언어 구조는 그런 겁니다. 있을 때는 있는 줄 몰라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부모가 있는 게 너무 당연하지만 부모는 중요한 존재죠. 부모의 진짜 중요성을 하는 건 앱센스가 됐을 때 이래서 부모가 중요하구나 알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의미의 중요성에서 훨씬 근저에 있고 중요한 것은 앱센스입니다. 근데 그전까지의 철학이나 모든 언어학이 프레젠스의 위주의 사고를 해왔던 거예요. 한 가지 또 비유를 해볼까요?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싸우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학교 선생님이 너희들 졸업 바로 앞뒀는데 야자 타임 한번 하자. 10분 동안 야자 타임 해보지. 마음대로 얘기해. 자, 이게 이제 텍스트라고 말합니다. 문구 혹은 글이에요. 근데 어떤 영리한 학생은 거기에도 금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는 걸 순진한 학생은 텍스트로만 받아들입니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야자 타임이구나. 근데 조금 깊이 생각하는 앱센스를 보는 학생은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선생을 갈궈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의미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텍스트는 이제 글귀라는 뜻인데요. 어떤 말을 개념 이런 게 다 메시지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결정하는 건 텍스트 그 자체인 줄 알고 근대 철학은 해왔던 겁니다. 진리도 그래서 정의하고 사실은 뭐가 정합니까? 콘텍스트가 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정의하는 것은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숨은 것이에요. 배경에 숨어있는 선생의 기분이랄지 지금 선생의 컨디션이고